자, 98번부터 봅니다.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라면 주택법에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의조정 사업계획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맞고요. 2번 연간 단독 20, 공동 20, 도생 30, 원룸인가 그 밖의 세대 30, 또 연간 만 제곱미터 대의조정 사업자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고요. 한번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할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각각 공동사업주체로 본답니다.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4번 지방공사는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건설사업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국가지하철공사 또 공익법이 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함께할 때,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함께할 때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5번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지어야됩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 99번 지역주택조합 조합은 틀린 것. 1번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자는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어요. 2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설립인가 받고는 원칙은 안 됩니다. 3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 사업기상 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조합을 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고 그것도 맞고 4번 시군구청조합도 조합원 추가머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가머지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머집은 1회 하는다. 몇 회 그런 게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할 수 있다. 1회 그런 건 없습니다.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의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하되 사망 상속은 요건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에요. 100번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1번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을 자는 해당 건설대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맞고요. 2번 지역주택조합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세 사업계에서 조합원 명부가 첨부되어야 된다. 인가 신청서에는 첫 번째 창립 정의 회의록, 또 조합원 선출 동의서, 또 규약, 또 사업계획서, 또 조합원 명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3번 국민주택 공급받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4번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3년 내 사업계획 신청 3년이 아니고 2년. 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증가세대가 30 이하, 30 미만이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 근데 그 기간이 2년이라고 2년. 5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한 직장주택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인자에 한해서 조합이 될 수 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그럽니다. 101번 그 답은 4번이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틀린 거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있지요.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본다. 그것도 맞아요. 3번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의 의결권 5분의 4 이상과 각동 구분소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죠. 조합 설립은 3분의 2, 3분의 1. 5분의 4, 3분의 2 있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죠? 리모델링 결의고 조합 설립은 3분의 2. 4번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 그 동 구분 소유점 의결권 5분의 4 이상 결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권을 받고 10년, 증축이면 15년. 1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면 조례가 정하는 연수 이상 기간이 경과했음을 증명한 서류 제출.
리모델링 10년, 증축은 15년, 거기까지 알아놓고요. 틀린 것은 3번이고. 102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 절차 틀린 것 1번.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 토지를 공급받아 해당 토지 건설은 단독을 50% 이상 건설한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원래 단독이 30인데 이렇게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필지 구분 않고 일단 토지 받는다. 50, 한옥 50.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맞아요. 2번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은 암기하죠. 10만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어야 시도, 대도시지. 2번 틀렸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으면 정당성이 없는 한 60일 내 승인 여부를 사업주지 통보. 60일. 숫자 혹시나 좀 적어놓고. 4번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승인받고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게 지금 분할을 하든 미분할을 하든 일단 출발은 5년입니다. 5년. 5번 사업계획 승인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신고한다. 착공신고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시작한다, 말은 하고 해라 이 얘기입니다. 착공신고는 해줘야 돼요. 103번입니다.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다 틀린 거 1번 등록사업자는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대지 면적 100분의 80 이상 사유있는 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일단은 가능합니다. 2번 1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에 따라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2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10년 이전에 당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어요. 4번 2, 3의 경우 건설 대지 중 90 이상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95%. 5번 대지에 대한 매도 청구하면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 틀린 것은 4번이고 104번 주택건설 사업 틀린 거 1번 주택건설 사업 분할 시행할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공구별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1번은 틀릴 질문이 없어요. 2번 위일의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하고 2년 내. 최초가 5년이고 최초 외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맞고. 3번 2의 의무를 위반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5, 5, 2, 1인데 5, 5 내 착수 안 해도 그 착수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데 2년 내 착수 안 하면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3번은 틀리고. 4번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후 공사 시작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해당 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편견을 받은 경우에만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 주든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시작할 수 있다.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해서는 안 되고 첫 번째 경공매, 두 번째 부도 파산해가지고 공사완료 불가능 취소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하면 안 되고 105번 사용검사 다 틀린 거 1번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 도지사로부터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장이면 국장. 이거 아니에요. 이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는가? 이것은 시군구입니다. 사용검사는 시군구. 국장이 승인했으면 국장한테 검사. 1번 엉터리 틀렸어요.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 2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고. 3번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해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사업조치가 파산 등으로 사용금할 수 없을 때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자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 맞죠? 검사 받고 원칙 쓰는 게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요. 106. 주택 상환사채 틀린 거 1번 토지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은 때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망할 수 있으니까 보증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고. 2번 등록사업 등록이 발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고. 3번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발행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 4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를 작성해서 국장 승인. 5번 주택상환사채 김영증권 양도 중도 상환이 안 됩니다. 얘는 이거 하다 걸리면 3년 3천철 받아요. 3년 3천.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해외이주 등 해가지고 전원이 다른 도시 가는 거, 전원이 상속주택, 전원이 해외이주 2년 이상 해외이주 그때만 됩니다. 이번 주택관리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5억 3년 300세 하면 나왔어요. 숫자는 5억 3년 300세. 가로 딱 치고 가로 안에 알맞는 숫자는 5억. 자본금 5억 이상 3년 300세대. 107번입니다.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아야 된다.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요. 봤습니까? 네, 국가지하철 공사공사 안 받습니다. 국가지하철 공사공사 50% 초과 출자한 법인도 안 받습니다.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국토부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된다. 문제 풀 때 이거 한번 봤는데 사업주체 주택을 공급할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이것들은 좀 경미하죠. 이것들은 제외한 부분을 따로 제시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3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4번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 150m 이상 적용 안 받죠. 5번 공공택지 주택을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공공택지 택지비는 공급가에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하는데 비용을 가산한다. 민간택지는 감정가에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고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틀린 거 1번이고 108 주택의 분양가 제한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고 2번 관광특구 55층 꼭 찍었네요. 아파트 분양가 적용 안 되고 3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 공개 분양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 분양가 공시는 하여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공시 하여한다는데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군구가 해야 된다.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되는 기본적 건축비는 시군구 정지의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5번 시군구 정지한 분양가 제한,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시군구가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 109번 공급질서 교란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 그것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상속, 저당은 됨. 몇 번이요? 3번. 저당은 됩니다. 110번 투기관리가 틀린 것은 1번 주택가격 안정해서 마련전 대조다. 맞는 거고 주택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투기관리 들어갑니다. 2번 국장이 투기관리 지정 해제할 경우 시도와 협의한다. 이게 답으로 잘 나와요. 국장이 투기관리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 답으로 잘 나와요. 3번 투기과열지관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입주와 선정된 지위의 전매할서는 10년 이내에서 대리인정하는 기간. 10년 이내에서 대리인정하는 기간. 4번 위 3에 반하는 전매할선 한자 3년 3천 처벌하고 5번 입주와 선정된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된 경우에서 대리인정하는 경우 대리인정한다 것은 사업주택 동의 주택이면 주택공사 동의 받으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허용하는 사유는 크게 7가지 사유가 있었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111 세대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 등에 의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갑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세대원 갑 아들 결혼으로 전원이 서울로 간다? 안 돼. 2번 갑은 상속에 취득한 주택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다른 주택? 안 돼요. 다 같이 상속주택 가야 돼요. 3번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 안 돼요. 2년 이상 해야 돼요. 4번 갑의 가족은 국내 체류? 갑만 해외? 안 돼요. 다 가야 돼요. 5번 갑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 증여? 5번은 됩니다. 일부 증여. 112 전매 제한 옳은 거. 1번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 그 밖에 권리면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상속은 빼야죠. 상속. 2번 투기과열지역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입주와 선정된 지위 전매 제한 경우는 수도권 중축권 외의 경우는 1년 3번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을 세대원 일부가 이전할 경우에는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 전매할 수 있다. 일부는 안 되죠. 전부가 가야지. 전부가. 4번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을 등기해 부기 등기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되는 적용주택이면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 입주와 선정된 지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와 선정된 지를 매입해야 된다. 말을 살짝 들렸어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입주와 선정 전매가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지급하고 그게 뭐라고요? 매입비용. 매입비용을 지급하면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와 선정 매입해야 된다 아니고 매입비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지위를 취득한 걸로 본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는 매입비용이지 전매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이 됐고 113 사용검사 매도 청구 틀린 거 1번 주택, 복리 포함,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조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권을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실소유자에게 토지 시가로 매도하고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시가. 2번 대표자 선정해서 매도 청구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4분의 3 맞고 한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참여하든가 마든가 전체 효력이 있고 4번 매도 청구할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얼마 미만이 된다? 100분의 5 10이면 안 돼. 100분의 5 미만 틀렸죠? 5번 이때 매도 청구할 때 실소유자에게 내 땅 매도 청구 의사 표시 몇 년 내에?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2년 내에 해야 된다. 114번 리모델링 옳은 것은 1번 기존 14층 건축물 수직층층 리모델링 허용될 경우 2개층까지 14층이면 2개층까지 돼요.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유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첨부해서 시군국에 제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이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그거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자기 땅에다가 자기 땅에 지금 건물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어쩐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지역하고 직장이 하는 얘기고 리모델링은 이거 들고 오지 말고 얼마요? 3분의 2 조합 설립 동의서 3분의 2 조합 설립 동의서를 들고 와야지. 2번 엉터리고 3번 소유자 전원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리모델링? 네, 허가.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허가. 리모델링 허가인데 이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4번 수지증 증명 리모델링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세 주택이 사용검토 받고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했음을 증명할 설치원배라. 증축이라 했으니까 15년.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선정할 때 수익이야.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비리방지, 경쟁, 입찰. 15번입니다. 농지 소유자이다. 틀린 거. 1번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6명 중에 하나죠. 2번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치 않더라도 일정 면적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 일정 많이인데 농어촌사도 있다가 뭐 다 그러니까 그냥 일정 면적이라고 넘어가야 돼요. 3번 농지를 위탁 경영할 경우는 자기 농업경영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있어요. 위탁 경영, 내가 돈 주고 농사 쳐달라 그냥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경영 사유가 있죠. 사유가. 4번 농지 임대 상대할 경우는 자기 농업경영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5번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에서는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냐 그 말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그 뜻입니다. 16번입니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데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1000 미만 범위 내 농지 소유 가능하다? 맞죠. 2번 상속인으로서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자 8년 이상 농업경을 하는 데가 이용하는 경우 만 이하 소유가 가능하다? 네. 맞네요. 3번 농어촌공사 등의 위탁에서 임대 사용될 경우 이 소유성은 초과한 농지라도 그 기간 중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네. 맞아요. 4번 농지 소유성을 위반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유 1년 내 당해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되는 처분의무 발생. 네, 소유선 초과할 때는 초과분만 팝니다. 전부 파는 게 아니라 초과분 팝니다. 5번 위 사의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17번 농업경영세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증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수로 농지 취득하면 이게 경영계획서 필요 없이 농지증 받는 애가 6명이거든요. 학교, 주말, 허가신고, 1500, 15% 비축농지. 상속이면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경영계획서 뭐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답은 1번이죠. 18번 농지증 받아야 하는 경우. 경매입니다. 경매로 농지 취득하면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요. 허가 안 받으면 농지증은 받아야 돼요. 19번 중개업자가 중개하면서 매수인 설명 내용이다. 옳은 거. 1번 농업인 야인자가 취미 영농하고자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아야 된다. 5. 받아야죠. 2번 농업인 야인자가 취미 영농하고자 농지 취득할 때 경영계획서는 안 받아요. 농지증 받으면 경영계획서 안 받아요. 3번 농업인 야인자가 취미 영농하고자 농지 취득할 때 농지관리원 확인제도 없음. 4번 농업인 야인자가 취미 영농할 때 통작거리 없음. 5번 농업인 야인자가 취미 영농하고자 농지 취득한 후 그 취미 영농에 이용하지 않냐게 되면 당연 농지 임대차가 안 되는 게 2개 있다고 했죠. 학교하고 주말 농장. 얘는 임대차가 안 되고 처분해야 돼요. 처분. 옳은 것은 1번이고.
120. 대리경작 임대차 틀린 거. 1번 유휴농지 대리경작 기간 따로 정해임 없으면 3년. 2번 농업경영 할인자에게 농지를 임대한 경우 계약은 서명계약이 원칙입니다. 3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4번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안 됩니다. 5번 자기 농업경영에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농령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 임대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21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운영 틀린 거. 1번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보존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이게 섞기가 딱 좋아요. 섞으면 안 돼요. 시도지사입니다. 2번 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구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두 가지 구분. 3번 보호구역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진흥구역이 용수확보, 수질보존 등 농업환경을 보호해서 필요한 지역이 지정할 수 있다. 4번 진흥지역은 국계법에 의한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대상을 하되 특별시 녹지는 제외. 5번 시도에서는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20번 농지전용 틀린 거. 1번 다른 법률에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전용허가 받은 걸로 본다. 건축허가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걸로 봅니다. 2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林축산식품장관 허가 받는다? 맞아요.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 전용하는 자 시군구역에 신고, 농업인 관련은 신고는 시군구. 4번 농지를 간이 농업용 시설 용도로 일시 사용하지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받아야 되며 농지보존부담금을 농지관리기업 운영관리자에게 납부해야 된다. 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물론 시군구 합니다. 시군구는 복구 조건부 허가니까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X고 5번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 지자체장이 농장과 미리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 제외한 농지는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23번 농지 전용 옳은 거. 1번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 해관 부지로 전용하는 자 허가받는다. 예, 마을 해관이면 신고입니다. 신고. 2번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합의 정지명령을 위반하면 취소. 조치명령 위반 하여야 한다. 예, 하여야 한다. 3번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받은 자 농지 전용이 아니니까 보존부담금 안 냅니다. 4번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존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가할 수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맞는 말. 5번 이게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맞는 게 됩니다. 5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에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군구 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은 신고가 없어요. 타용도 일시 사용은 허가.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올 당시는 2번이 답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4번도 답. 2번, 4번 두 개. 기출문제입니다. 124번 농지 전용이다 틀린 거. 1번 산지 전용허가 받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농지 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할 때 농지 전용허가 안 받습니다. 3번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속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는 사회는 3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하고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 받아야 된다. 3년이 아니고 5년 틀렸고. 4번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 하려는 경우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납입 허가 조건해야 된다. 예, 얘도 틀렸고 예, 미리 납입해야 됩니다. 5번 허가를 받은 데가 공사 중지명령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에 정지 명할 수 있다. 이거는 중지명령이 조치명령. 어쩐다? 취소한다.
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 만들 당시에 틀린 것은 답이 5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3, 4, 5 3개 됐어요. 3개. 답은 3번, 4번, 5번 3개. 125번 농지 전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농지 전용하려는 자는 농장에 허가받아야 된다. 맞고 2번 지자체장은 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해서 개발이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농장과 전용 협의해야 된다. 이 맞고 3번 진행지역 밖에 설자는 양의장, 양식장, 세대당, 법인당, 만이야 농지 전용할 때 농장에 허가받는다. 만인지 처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양식장, 양의장이면 이것은 농업인 관련이야. 농업인 관련이면 농장 갈 것이 아니고 시군구한테 신고를 돼. 시군구 신고. 4번 건축법에 허가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용도로 농지 일시 사용하는 자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 허가. 얘가 몇 년짜리 최장? 12년짜리요. 7 플러스 5. 5번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발된 농지를 산림을 복구할 때는 전용 허가 받지 않고 농지 전용할 수 있다. 맞네요. 틀린 것은 3번이고. 27번 농지보조무장금 틀린 거.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할 때 보조무장금 납부해야 된다. 전용이면 예외 없이 냅니다. 2번 농장은 공공기관의 산업단지 시설 용지로 농지 전용 경우 등 대량이 증가하는 농지 전용 경우 보조무당금을 몇 년 이내에 나눠낸다? 예, 분할 납부 4년. 분할 납부 4년. 5번 3번 농지 보조금을 낸 제 허가가 취소되면 환급합니까? 돌려줘야 돼요. 4번 중요 산입시설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5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보조부담금의 전부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 신고 그렇게 전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데 올해는 무조건 전까지 내야 한다. 답이 2번이요. 분할 납부는 4년이고 28번 어른 것만 바르게 나이란 거. 1번 전용 허가 받은 자가 허가 취소 신청한 경우 허가 받은 자가 허가 취소 신청하면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는 하나 있다니까. 조치명령 위반. 그것만 하이한다. 얘는 할 수 있다. 맞아요. 니은 농지전 허가 신고 협의하고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때를 8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용도변 승인받는다. 용도변 승인 몇 년? 5년. 8년이 아니고 5년.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모두 5년 이내? 말도 안 되지. 타용도 일시 사용 농산물 가리천전이면 7 플러스 5. 주 목적 사업 현장 사무소는 공사기간. 토속 강물은 5 플러스 3. 그러니까 모두 5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리을. 농지적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받아 전용했으면 농지를 전담하고 와서 외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하지. 적법하게 전용했으니까 지목 변경 됩니다. 미음, 농지 전용 목적 신뢰한 사업계획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면 장관 시군구는 전용 타용 시장 제한할 수 있다. 이 사업계획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면 이거 전용하다가 멈춘다니까 농지만 망춘다. 전용 못하게 막아라. 아예 해주지 마라. 그런 뜻이니까 맞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시험장 가가지고 공법 문제는 또 마지막 얘기합니다. 10문제 이상 절대 몰라요. 근데 20문제는 이거는 분명히 풀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법은 꽈락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10문제는 우리가 모른다. 안 배워서 모르는 거고 20문제는 공부했으면 누구든지 풀 수 있게끔 나오니까 공법은 꽈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 나와도 50점 이상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집 바라보고 멘붕 왔니 그런 생각만 하지 말라고. 어차피 10개 이상은 너나 필요 없이 다 같이 몰라요. 20개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풀고 그리고 또 몇 개 있으니까 10문제 있으니까 여기서 몇 개 풀까? 얘를 갖다 88 해서 2개 맞추고 2개는 3개 맞추고 하고
60 넘어갈 때 별 지장이 없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보니까 오늘 문제 풀다 보니까 뭡니까? 기본을 놓쳐요, 기본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이 내용 다 알면, 여기 있는 내용 다 알면 얼마 맞춥니까? 하면 60에서 한 65이쯤 맞힐 거예요. 안 배운 내용은 없잖아요. 헷갈려서 틀리는 내용이 있더라도 헷갈려서 틀린다 그것은 지금 기본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뭡니까? 현장 갈 때 다른 자료 가져가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를 볼 시간이 없고 한 장 공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거 1차 시험 끝나고 순간 봐야 되니까 순간 봐야 되니까 한 장 공법이 아무래도 빠를 것 같아요. 가져가서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 그거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거더 익숙한 거, 가장 익숙한 거. 나는 요약집을 10분만 봅니다. 요약집 헐났지 그러면은 본인이 가장 익숙한 거.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봐야 됩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원주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 했더니 잘하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